늦은 새벽 문이 열린 가게에서 주인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는데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낚시 가방을 든 채 조용히 가게 안으로 향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16년 만의 검거입니다. 자, 2008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무려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과연 그 범인의 최후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사건은 2008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한 슈퍼에 어떤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쓴 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다가 이 점주가 응하지 않으니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가게 안 CCTV에 다 찍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맨 얼굴로 가게에 들어갔던 거죠. 아마도 사전 답사 같은 걸 한 모양이죠. 그게 CCTV에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공개 수배까지 지금 보이는 저 자입니다. 하지만 그 범인이 잡히질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저 수배 전단 잘 좀 보십시오. 저게 2008년 사건 발생 당시에 이제 공개가 됐던 수배 전단이었는데, 자, 이 피해자인 슈퍼마켓 점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사건 당시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상황은 진짜 다 놀랬죠. 왜냐면 그 전날까지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그 얘기 떠올리면 떨려요. 내 얼굴도 비춰졌잖아요. 키도 크고 신고만 했었어도 살 수 있던 상황인데 무자비하게 돈 때문에 저렇게 그 아까운 생명을 저렇게 했을까? 짐승도 만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떨려요. 자, 그런데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자, 이 형사님께서 이 제보에 대해서 직접 좀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제보자한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유튜버가 구독자로부터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내용 즉슨 경남의 한 마을인데요. 이 용의자가 내가 시흥 슈퍼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풀려나서 너희한테 보복 살인을 할 것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고심 끝에 한 모 유튜버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 내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달라 해갖고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 유튜버가 이 사진을 감정기관에 의뢰를 보냅니다. 충격적인 연락을 받는데요. 용의자 범인 간의 얼굴이 80%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설득을 시킵니다. 제가 유튜버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빨리 이 사건을 경찰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보하라고 설득을 해서 마침 해당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 용의자의 지인이 그 사건, 16년 전 그 사건, 내가 아는 그 지인과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한 유튜버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그 수배 전단 사진과 물고기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비교해서 이걸 감정하는 기관에 보냈더니 동일인일 확률이 80%가 나왔더라. 자, 하지만 20%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범이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에 경찰은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정 씨를 검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아니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내가 죽인 게 맞다고 자백을 했다고 하고요. 정 씨는 범행 당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노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 역시도 고작 40살의 나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둔 이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고 일하던 피해자가 참변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그 슈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자, 이 정 씨죠. 이 정 씨가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이 새벽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가 새벽이니까 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자기가 들고 다니는 낚시 가방에 흉기 같은 걸 숨기고 갔었는데 원래는 계산대에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깼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결국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하고요. 나중에 거기서 갔는데 결국 가져간 돈이 불과 4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저렇게 살해하고 가져간 돈은 4만 원이 되는 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고작 그 금고를 훔쳤는데 금고 안에는 고작 4만 원. 그런데 그 금고 안에 있던 4만 원도 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보통 그렇잖아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그렇게 또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틀 전인 12월 7일에 정 씨가 해당 슈퍼에서 담배를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단순한 구매가 아닌 바로 사전 답사를 나왔던 거였습니다. 정 씨는 점주가 새벽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고 또 피곤할 때는 깜빡 졸기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게다가 현금으로 담배값을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금고 안에 현금이 있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가게 내부의 CCTV 위치까지 확인하고 정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 씨가 고작 4만 원을 훔치려고 점주를 살해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정작 돈에 혈흔이 묻어 있어서 그 돈조차 쓰지 못하고 버렸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 판결문을 얻어서 보면서 가장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피해자의 사모님, 네. 그 아내분의 그 사연이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남편이 숨진 그 슈퍼마켓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여전히 장사를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이잖아요.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범인이 지금 16년 만에 잡혔지 않습니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서 그 일을 하려니까 매일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정 씨 징역 30년 선고를 했습니다. 뭐 범인은 무겁다고,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둘 다 양쪽 다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이거 가벼운 게 맞다. 이제는 영구의 사유로부터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보통 감형되는 게 많은데 예. 워낙에 범죄의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또 강도 살인입니다. 단순 살인도 아니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족에 대한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합의도 없이 16년 오히려 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중형을 가중하게 만든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정 씨는 도주하는 16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 추가 범죄가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 절도범죄 4회, 사기범죄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절대 이 범죄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예.